야,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1,700여 개 되는 상황. 어제도 한 이 정도였는데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것은 달러원 환율이 14원 급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이야기 나눠볼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IBK 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 이기는 투자 전략 현재 구간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제 첫 번째 질문이 뭐일 것 같으세요? 뭐 불편할 것 같습니다. 벌써 톤부터 시장도 불편하네요. 네.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예정된 일이었지만 예정됐다는 걸 알고 나서도 맞으면 아프죠. 기분 네. 나쁘죠.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급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악재는 선반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은 미국에서 채권 발행이 있었는데 예. 어제 2년물이 690억, 어제 5년물이 700억. 과거에 국채가 발행하면은 한 번에 한 300억 달러 정도, 400억 달러 정도인데 이번에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네. 어저께만 1,400억, 오늘도 7년물 금리가 440억 달러 발행이라고 하니 물량이 늘어나니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니 국채가 올라가는 네. 지극히 뻔한 수급적인 현상이 있지만 이거 한화로 역산하면 이게 240조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일단 다른 거 살필 게 아니라 채권으로 자금이 가야 되니 수급에는 장사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볼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저렇게 미국 증시 많이 올랐고 다른 나라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증시를 이렇게까지 패면서 외국인이 자금을 빼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제는 정말로 탄식과 짜증이 쏟아져 나왔었던 한 날입니다. 오늘은 더 쏟아지셨어요? 뭐 오늘까지 맞을 것도 네. 뭐 예상이 됐었고 차라리 맞을 때 맞자라는 포기에 관련된 뭐 포기와 비슷한 네.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됐었는데 제 선물까지 매도 치는 걸로 봤었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6월에 공매도가 재개될 것을 염두로 한 포지션까지도 정리하는 매물까지 나왔었을 때 아마 어제는 한국 시장이 더 약했었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제가 추측하는 것이 그래서 맞았다라고 하면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증시가 빠졌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 선이 내일은 또 금요일이잖아요. 네. 내일까지 또 불편할 거는 염두에 둬야겠죠. 그것이 지난다라고 한다면 수급의 한 파동이 지나갔었을 때 다음 주는 요거보다 나은 자리일 것이다라는 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오히려 현 시점의 대응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불편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도 네. 아슬아슬해요. 엔비디아가 이렇게 버텨내는데도 지수가 영 시원찮기 때문에 여기서 엔비디아가 꺾이면 지수가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장이 꺾였을 때 한국 증시는 많이 빠졌으니 버텨줄 거야 라는 논리가 과연 통할 수 있을지라는 것이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싸다는 논리로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것. 하지만 지금 지극히 수급적인 논리로 봤었을 땐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뭐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삼성전자도 이제 맞을 매를 충분히 좀 맞아서 몸집이 좀 가벼워진 만큼 파동론으로 봤었을 때도 뭐 73,000원이 뭐 이번 네. 하락의 뭐 바닥 정도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3,000원 거의 올 거는 오지 않았나 맞을 매는 맞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가격은 그런 매력적인 구간이 많네요. 근데 투심이 조금 신경이 쓰이는 삼성전자. 네. 그리고 미국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워낙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금 빼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알겠는데 다음 주에 좀 더 기회 노려보는 것으로 일단 저희 희망을 한번 네네. 우리 증시가 버텨주기만 한다 하더라도 네.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했었던 순환매 장세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포기할 거 이런 예.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 팔고 뭐 떠날 자리도 아니고요. 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좀 빛이 드나 싶었던 쪽이 사실 웹툰주였습니다. 이쪽 한번 흐름 볼게요. 네이버 웹툰이 6월에 상장을 한다더라. 뭐 라인 야후 관련해서 지분 이슈 있지만 그거 상관없이 순항 중이더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차장님 저보다 더 오래 시장을 봐 오셨기 때문에 네. 이게 세론으로 자리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아니면 연속적인 재료로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요즘은 선반영이라는 게 무서워요.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선반영이라는 것이 이런 뉴스 이벤트 바이오 아스코 뭐 학기 때문에 바이오 그렇지 않잖아요. 반영 못 시키죠. 반영 못 시키죠. 예. 우주항공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선반영이라는 게 없어요. 오히려 개청하고 나서 한국항공우주 맞아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웹툰 관련주가 이게 선반영이 되면은 그 시점에 말하려고 제가 오래전부터 봐왔었던 섹터인데 방송에서는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얘기해 볼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물론 종목들이 음봉이라서 네. 좀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부터는 좀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라인 사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 상장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이 조금 느려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네이버에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할 거야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 한번 불을 뿜었었죠. 네. 나스닥에 상장하게 된다면 이것이 세론이냐라고 걱정을 하셨잖아요. 예.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네이버 웹툰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네이버를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웹툰 관련된 종목을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풀이라고 했었을 때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게 되면 자금 조달을 하게 되죠. 그 자금을 어디다 쓰게 되냐? 아마 상당한 저작권을 사거나 이쪽에 투자하는 곳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론 이슈가 아니라 오히려 이때부터 좀 폭발적인. 스펙트럼을 넓혀서 볼 수 있는 기회의 시작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으로 지금 종목장이 중요해서 제일 앞단에 놓고 봤었던 종목은 Y랩이었습니다. Y랩은 그 웹툰 만화를 네이버 웹툰에다가 제작해가지고 만들어서 웹툰에다가 보내줘서 네. 웹툰. 그래서 대부분이 다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이제 판매라고 해야 되나요? 출판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제 이것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한국 콘텐츠를 뽑아내서 투자를 할 때 여기는 이제 대부분 다 네이버 웹툰이니까 가장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과거에 이 뉴스가 폭발했었을 때 시장에 반영이 됐었던 첫날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기 맞아요. 때문에 틀림없이 관심 종목 맨 앞단에 두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미스터 블루인데요. 미스터 블루는 이 이슈가 반영돼서 주가가 한번 훅 레벨업이 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기간 조정을 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 치고 간다면 이 종목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웹툰뿐만 아니라 웹소설 이 플랫폼을 갖고 있고 출판 게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 콘텐츠화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세트화되어 있는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두 종목 압축해서 보고 있는데 뭐 오늘의 음봉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음봉이 매도인지 아닌지는 그 다음에 3일을 봐야 돼요. 그 다음 3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3일을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음봉이 출현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시죠. 네, 오늘 그러네요. 이 음봉 맞은 자리에서 오늘 매수입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지금부터 지켜볼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봉이 매도였던 건지 매집이었던 건지 그렇죠. 3일 정도는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로 맞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서 흐름은 쭉 추적해 볼게요. 일단 대장 종목으로서는 Y랩 그리고 후발단으로서는 미스터 블루까지 언급 주셨습니다. 건설주 한번 볼까요? 사실 뭐 저 PBR 할 때 건설주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거였는데 진짜 많이 힘든 구간이잖아요. 증권가 쪽에서는 이 PF 구조 조정이 좀 관건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무거운 주제일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쉽게 풀어주실까요?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건설주 어려운 거 어려워요. 잡아주셨어요. 지금 말하기 이릅니다. 굉장히 일러요.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숙제가 뭐냐면 이제 PF가 터져 나온 건 다 정부가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게 연쇄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 금융 시스템 붕괴가 결국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에서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친구들을 제가 늘 항상 연결을 했었을 때 터질 것 같지는 않은데 큰 기대는 없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시장의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 뭐가 됐든지 간에 한 번의 도려내면 필요할 것인데 이것이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부터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당장 뭐 매수하자 이 뜻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사 시장을
안으로 심도 있게 뉴스를 찾아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이미 도산을 했거나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픈된 PF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구조조정을 한다 하더라도 무언가 건설사 입장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선에서 구조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시장 대형주들은 아직 아닐 텐데, 소형 건설사들은 좀 이상한 매집봉들이 좀 의심이 가는, 여기서부터는 한 번씩 쓱쓱 해보려고 하는 이런 캔들들이 자꾸 눈에 띄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세계건설이 최근에는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 그쵸. 네, 자금 조달했다라고 합니다. 6,500억. 네. 자금 조달이 되면 돈만 구할 수 있다면, 터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10,000원짜리가 18,000원을 한 번에 찍어버렸으니 바로 쏘겠다라는 의지적인 모습들이 보여서, 그걸 확인했다 이번에. 네, 하긴 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사를 어떻게 할지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금 의심하면서 바라볼 자리에 영역에 있는 중소형 건설주들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삼부토고는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는 재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전에 반영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반영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니, 저는 글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협력이 안 되는 게, 그 종전 내지는 휴전이 안 되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판단해 보는데, 미국 대선 전에는 뭔가 좀 선을 긋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크라이나 그 부동산 개발 업체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니, 이 뉴스가 나오기만 한다면 삼부토고는 그 뉴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부동산 뭔가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부동산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가지고 SOC 사업을 건드려야 될 때, 그 첫 번째 작업은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야 되고,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털을 지금 한국은행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새롭게 재산성하냐 마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니,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건설이요. 우리나라 SOC 사업도 이제부터는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일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지하철 1호선 지하하는 것이 되게 큰 이슈거든요. 그것과 지하와 관련된 뭐 종목들, 과거에는 KT 서브마린도 이것과 관련돼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LS 마린 솔루션 이름이 바뀌었죠. 네. 요거와 관련돼서 특수건설이라는 종목도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많이 보인다. 아직은 매수보다는 지금 이런 종목들을 시선을 깔아놓고 보시라라는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차트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바닥권에서의 움직임, 자리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추적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언급 주신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시장 변동성이 좀 커진 구간인데요. 진짜 가는 종목만 잘 갑니다. 사장님, 진짜 오늘 신고가 갔던 종목도 다 가는 종목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슈 모멘텀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 왜냐하면 그 종목들 손 나가기엔 너무 고점이라 또 무섭습니다. 근데 6월에 이벤트가 은근히 많던데요? 자, 뭐 6월에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는 기대감으로 선반영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뭐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철저하게 종목장이라 섹터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워요. 바이오도 가는 놈은 되고 안 되는 애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서 종목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대비해서 견고하게 잘 지켜내고 있는 것이 LG 이노텍인데 지금 6월에 남아있는 굵직한 이벤트 중에 애플? 그렇죠. 애플 세계 개발자이가 가장 큰 이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애플이 삼성에서 이렇게 온디바이스라는 명목으로 뭐 통역이 막 대번역이 야 이거 우리도 해야 되겠다. 폰도 막 접었다 폈다 하는데 통역도 되니까 애플이 무언가를 보이거나 이번에 못 보인다 하더라도 강한 어필을 하게 되는 세계 개발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돼서 한번 온디바이스라든가 이것이 한번 훅 이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애플이 기기를 한번 바꿔서 애플 폰이 됐든 패드를
한번 이 그 충성 고객들을 기계를 바꿔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체 수요를 좀 자극시킬. 죄송합니다. 네. 그를 자극시킨다고 했었을 때 그 기종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어쨌든 애플 쫓아가는 종목은 결국은 LG 이노텍이 되기 때문에 또 하나 애플의 역할로는 저는 되게 높게 보고 있는데 과거에는 테슬라가 빠졌을 때 그 자리를 엔비디아가 잘 지켜줬어요. 엔비디아가 이제 버거운 자리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자리를 뭐가 지켜주냐라고 할 때 애플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지 미국 시장이 그래도 적어도 박스권 이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애플의 역할론이 제 마음속에서는 크거든요. 그런 역할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LG이노텍은 이 자리는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지켜낸 이 자리는 좀 의미 있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소형주 단에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 BH랑 자화전자까지 카메라 모듈까지도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저는 늘 안 오른 종목에서 뽑는 걸 좋아하잖아요. 예. 지난주에도 뭐 안 오를 때 원전 얘기 제가 했더라고요. 잘 가고 있잖아요. 항공우주도 그런 자리였었고요. 뭐 지금 다시 다 빠져서 좀 의미가 항공우주 조금만 올라줬으면 제가 막 자랑하려고 그랬는데 앞선 건설주도 그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신재생, 친환경, ESS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확 화두가 돼서 맞아요. 막 올라갔잖아요. 안 오른 종목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신성 ENG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클린룸? 신재생, 네.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클린룸 예. 이런 것도 하죠. 이쪽도 뭐 쏠쏠해요. 이쪽도 괜찮은데 워낙 칼라는 신재생이죠. 여기에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는 뭐하지만 이거는 이제 이거 리포트를 그대로 갖다 인용한 겁니다. 항온, 항습 장비 이것이 이제 결국 온도 유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건을 이렇게 좀 지켜주는 그러고 하니 키워드를 끼워 맞추면 다양한 섹터의 키워드를 끼워 맞출 수 있어요. 태양광, ESS,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무언가 습도 유지. 지금 LG전자도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충분히 나의 타이밍만 오면 무슨 키워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에 나의 색깔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안 오른 종목 중에서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째려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화장품 지금 네. 안 끝났다라고 지난주에 맞아요. 타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중에 여전히 째려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마녀공장이라고 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직원들한테 좀 물어봐요. 필드에서 있었을 때. 그러는데 뭐 잘 알면서 저한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되겠구나. 지금 화장품의 키워드는 중국향이 아니라 미국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코스트코뿐만이 아니라 최대 뷰티 멀티샵 얼타에 입점했다라고 하니 미국 관련해서도 지켜볼 수 있을 만한 종목 마녀공장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섹터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장에 있어서도 여러분 성공 투자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면서요. 함정남 차장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